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 3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헌법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한데, 과연 그렇다면 형법에서 3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의사, 주체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사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되어 있던 것이 공인회계사라고 변경되었고, 옛날에 이 법의 현재는 대서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대서업자가 지금 옛날에는 사법서사, 법무사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행정사는 어떨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죠. 행정사는 들어가느냐, 행정사가 기소가 된다면 나는 대서업자가 아니므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 2항에 보면 종교의식에 있던 자 또는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직무상 직무 처리 중 지득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법이로는 개인의 비밀 프라이버시냐 또는 일반인의 신용까지 같이 보장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자수범 반드시 주체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직접 죄를 지어야 되는 자수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주체를 잘 보시면 반려견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수의사가 현재 법에는 없다. 그래서 수의사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무사 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럼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자로 될 것이냐? 그러면 조무사는 어떤가? 그런 논란까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론으로는 그 변호사가 아닌 소송 대리인, 카운슬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흥신소 근무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1992년 형법 개정안에 의료 업무, 법률 업무, 회계 업무, 기타 의뢰자와 신뢰관계에 의하여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직무상 보조자, 그런 직위에 있었던 자라고 해서 주체를 늘리려고 하는, 주체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을 보면 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법무사법,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는 비밀에 관한 비밀 누설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법무사법 27조를 보니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있는데 벌칙 규정은 없어서 좀 입법의 미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 행위라는 것은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하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고,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어떠냐?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근데 위협성 조각사유로는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사는 감염병이 있으면 뭐 관계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고, 에이즈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알릴 그러한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증언 거부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증언 거부권이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증언했을 경우에 위협성 조각이 되느냐 또는 처벌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증언한 것을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위협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형법상 이 비밀누설죄 317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례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징계위원회 같은 데 가보면 A의 변호사가
A의 비밀을 의뢰인의 비밀을 B 상대방에게 누설했다라고 하는 징계를 해주십시오.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건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